네, 다음은 A18면인데요. 여기 바이오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제가 그동안은 바이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털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좀 짧게 해볼게요. 일단 헤드라인입니다. 수출 발목 잡는 바이오 시밀러.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오 시밀러. 저가 약가 정책. 헤드라인이에요. 근데 바이오가 어렵죠. 예, 물론 올 초만 해도 제약 바이오주가 미친 듯이 막 날라갔었죠. 바이오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로메드 이런 게 좀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예, 그래서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시밀러 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바이오 시밀러의 국내 가격 산정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리지널 대비 70%로 책정된 국내 가격이 해외 진출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사가 그 뒤에도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기사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바이오시밀러 약값이,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싸게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외국에다 그 약을 이제 제약사에서 또는 바이오 기업에서 그 약을 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미국에다 이 약을 수출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거꾸로 수입하는 거죠, 이 약을. 그럼 수입할 때 약값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정할 때 우리나라의 약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약값이 너무 싸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에서도 싸게 수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약값을 좀 올려야 된다. 그거예요, 기사 핵심 내용이. 예? 아셨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 바이오가요. 근데 워낙 전문 분야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좀 자꾸 이 공부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예? 그냥 요즘 바이로메드가 잘 나간대. 그러면 그냥 냅다 그냥 일단 사고 보자. 한미약품이 이번에 기술 이전 수출을 맺어갖고 호재가 이번에 터졌대. 그럼 일단 사고 보자. 다 이런 식인 것 같아. 예. 그래도 약간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배경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바이오주는 투자를 하죠. 그리고 바이오주가 굉장히 어렵잖아. 이게 리스크도 크고. 그럴수록 더 내용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식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제가 또 바이오 얘기하려면 또 그놈의 맨날 밤샌다는 얘기는 그죠? 또 밤새야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제가 상세히 얘기하면 말하는 나도 힘들고, 그죠? 들으시는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핵심만 얘기할게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사 내용에 바이오 시밀러 그러는데, 바이오 시밀러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예? 그거부터 정확히 아셔야겠죠. 의약품, 예? 한마디로 우리가 먹는 약, 아플 때 먹는 약, 그죠? 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약품이란 게 있고, 바이오 약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합성 의약품이 있어요. 합성 의약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천연물 의약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 내용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된 건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뭐냐? 자, 바이오 의약품은 그 약을 만들 때 쓰는 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료. 예? 그 원료가 인간의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그죠? 인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동물도 세포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또는 항체. 예? 항체할 때 항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인간이 또는 동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그죠? 유전자 또는 세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원료 재료로 해서 만드는 약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해요. 쉽죠이.
그다음 두 번째 합성의약품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합성, 어?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약품이 그 합성의약품이에요. 대표적인 아주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있잖아요. 뭐 있어요? 두통약. 대표적인 게 타이레놀. 어? 그게 대표적인 합성의약품. 그리고 세 번째 천연물 의약품은 말 그대로 인간이 뭐 인위적으로 합성해낸 것도 아니고 바이오 의약품도 아니고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그걸 원료로 해서 만든 의약품을 천연물 의약품. 그죠? 그럼 여기 기사에 나온 바이오 시밀러는 뭐냐 도대체? 셀트리온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거의 다 그 바이오 시밀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는 뭐냐 그럼 도대체? 바이오 의약품이야. 바이오 의약품인데 뒤에 시밀러가 붙었어요. 바이오 시밀러. 시밀러가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유사한, 비슷한.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얘기했지만 단백질이나 뭐 항체, 유전자, 세포 이걸 원료로 해서 어느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사에서 최초로 예를 들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어내서 그건 그 오리지널 의약품이야. 최초로 만든 원래 약, 바이오 의약품. 근데 그거를 비슷하게 최대한 그 약과 똑같은 거의 최대한 비슷한 효능을 낼 수 있게끔 복사를 해낸 거야. 비슷하게 만들었어.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시밀러가 붙었어요. 그런 약들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한다. 아셨죠? 예?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 삼성에서 지금 뭐 5대 신수종 사업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사업이었잖아. 바이오 의약품 만드는 거. 그래서 바이오 에피스를 그 회사를 그 설립한 이유도 바이오 시밀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뭐 임상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건 임상 다 끝낸 것도 있고 삼성에서. 예. 아셨죠? 근데 여기 기사가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이렇게 뭐 오리지널 최초로 개발한 약은 아니지만 기존에 그 있는 약을 최대한 비스무리하게 즉 복제를 해낸 약이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 복제한다고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아무나 못해요. 고난이도 기술이고요. 우리가 뭐 종이 복사하듯이 복사기에다 집어넣고 띠릭하고 나오면 되는 그냥 나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것도 임상 다 거쳐야 되고 실패할 확률도 대단히 높고 만약에 실패하면 타격이 엄청 크죠. 금전적인 타격이. 거기 투자한 돈 연구 개발비를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 바이오 시밀러를 뭐 심지어 10년, 20년 동안 기껏 막대한 돈을 투자해갖고 기껏 바이오 시밀러 만들어냈더니 딱 그런 거죠. 정부에서. 야, 니네 바이오 시밀러 이번에 만들었냐? 뭐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만들었어? 그럼 그거 원래 오리지널 약값의 딱 70% 이상은 받지 마라. 이렇게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상한선을 딱 정해놓은 거죠.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어요 했다가 미국이나 저기 브라질 뭐 남미 이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려고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이제 그럼 이 약값을 얼마로 할 거냐 그걸 정하는데 그 나라의 정부가 딱 보니까 야 코리아 한국 야 니네 나라에서는 이렇게 받는다면 이렇게 싸게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 안 돼 이 새끼야. 우리나라에서도 싸게 받아 싸게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응?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보면 문제는 이 같은 국내 가격이 일부 해외 국가에서 기준 가격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 보령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이게 아마 그 카나분가 그럴 거야. 약 이름이 카나분가 치료제가 국내의 낮은 가격 때문에 수익성이 맞지 않아 터키에다 원래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답니다. 응? 일부 국가는 국산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 가격이 한국보다 높게 결정이 되면 제약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면서 약가 인하를 막 요구하고 있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럼 이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리지널 약값의 70%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마 이렇게 한 거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사평가원, 그래서 그 심평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서 아마 이렇게 정해놨겠죠. 그럼 왜 이렇게 70% 이상 받지 못하게 딱 상한선을 정해놨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건강보험 재정. 약값을 자꾸 비싸게 책정해 놓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 보험 그 약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럼 재정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싸게 책정해 놓으려고 자꾸 이러는 거야. 응?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꼭 바이오시밀러뿐만이 아니라요. 보통 그 이제 제약 관련해서 제약주에 투자하실 때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그 제약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업과 상관없이 종목과 상관없이 제약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악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재 중에 하나가 약가 인하입니다. 약가 인하. 그죠? 그건 어디서 약가를 정해? 어디서? 아까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 심평원인데 약가를 인하했대 이번에 특정 약에 대해서 뭐 고혈압 치료제다, 당뇨병 치료제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지금 현재 어느 뭐 예를 들면 한미약품 뭐 이런 데 종근당 이런 데서 동아제약 이런 데서 만들어서 이제 막 납품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약값을 확 내려버렸어. 약가를. 그건 그 악재가 되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약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약값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정부에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왜 우리나라 약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약값이 비쌀까?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부에서는 이 리베이트 때문에 리베이트 뭔지 아시죠?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잖아. 어디서 뭐 리베이트 걸렸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 수사한다 그래서 의사 구속시키고 뭐 제약사 영업사원 구속시키고 뭐 그 해당 제약사에다가 뭐 벌금 얼마 과징금 이런 거 막 때려버리고 그런 거 뉴스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심심치 않게. 그게 다 리베이트 때문에 우리나라 약값이 기본적으로 비싼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런 것도 도입을 한 거고, 응?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약간을 내리려고 약간이나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겠지. 그럼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